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EM 플러스입니다. 일단 EM 플러스가 금요일 날 1.3% 정도 주가를 띄워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장을 마감을 했는데 EM 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뿔이 나 있을 겁니다. 이거 언제 올라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실제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추세, 상승 추세가 나와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테슬라에 대한 반등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해리스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 언급하고, 해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기관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근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부분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번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이 2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번호 요청도 절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번호 요청도 절대 드리지 않고 그냥 브리핑만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봤었을 때 공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EM 플러스 관련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률을 계속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를 시키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자, 이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이걸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뭐 가액을 얼마로 조정을 받았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조정 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뭘 봐야 되냐? 회차를 봐야 돼요. 하나 22회차, 그리고 23회차, 25회차 같이 진행됐죠? 그리고 29회차, 그리고 28회차, 26회차, 그리고 22회차예요. 그죠? 지금 당장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전부 다 20회차에 있는 전환사채를 이제 얘기를 했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당장 어때요? 매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채들입니다. 사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얘네들 딱 이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사채를 털어먹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위쪽에서 설거지를 할 거다. 그냥 이게 핵심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왜 얘네들이 사채를 끌어올려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좀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전환사채에 대한 애들이 일단 조정가액을 조금 조정을 시켰죠.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한 3,000원, 그리고 6,000원짜리도 있지만 3,000원 정도에 대한 평단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봤었을 때 전환사채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은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정정을 보게 되면 보통 여기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얘네들에 대한 사채 30회차죠. 30회차인데 30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도가 가능한 애들입니다. 가능한 애들인데 30회차에 대한 내용 봤었을 때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봤었을 때 3%와 8%로 되어 있죠. 얘네들이 만기까지 이거를 가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EM 플러스가 8%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 정도에 대한 보장도 해주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다른 회차도 보게 되면 29회차죠. 29회차에 대한 사치를 보시게 되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2% 4%입니다. 그죠? 30회차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이 3%, 만기 이자율이 8%입니다. 근데 29회차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이 2%, 만기 이자율이 4%예요. 30회차만 이렇게 되어 있고 20회차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러한 보장 수익률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EM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 애들이 만약에 그냥 표면 이자율 3%, 2%이 정도에 대한 그냥 보장 수익을 보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뭘 할까요? 굳이 지금 나는 조정을 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딱 내용을 봤었을 때 뭐예요? 얘네들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나서 매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들이 전환 가액 조정 같은 경우에를 일단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발행을 진행을 했고 발행을 진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왔었을 때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진행이 가능한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채 애들이 이것도 요청을 다 해야 돼요. 요청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채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 이유는 뭘까요? 조정 방법 여기 나와 있죠. 한 이유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줬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더라도 원래는 이만큼 올려줘야 되지만 이만큼만 올려줘도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맞춰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30회차였죠. 30회차인데 얘네들이 지금 표면 이자율이 몇 프로였죠? 4%였죠. 4%. 4%였고 만기 이자율이 8%였어요. 그죠? 그러면 4% 그냥 기준으로만 잡았을 때 얘네들 얼마예요? 30회차. 30회차 얼마죠? 응? 100억이잖아. 100억 맞죠? 억, 10억, 100억. 100억이죠. 100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 30억. 그리고 얘네 81억. 그리고 얘네 80억, 70억. 총 얼마야? 이거만 따졌을 때 530억이거든요? 530억? 근데 이 530억의 기준을 봤었을 때 이거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돼야 되죠? 보장 수익률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보장 수익률이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수익률을 누가 갚아주죠? EM 플러스가 갚아준단 말이야. 그럼 EM 플러스 기준으로 딱 봤었을 때 얘네들이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연결 재무제표상 딱 보게 되면 22기 반기 말 어떻게 나와 있죠? 유동 자산도 지금 한 278억이에요. 278억. 근데 갚아줘야 될 돈이 530억. 근데 530억이 또 끝이 아니죠. 그죠? 530억이 또 끝이 아니야. 응?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걸로 봐야 돼요. 요걸로. 요게 얼마예요? 42억이죠. 42억.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EM 플러스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전환사채에 대한 애들 얘네 있죠. 얘네들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잡을 거예요. 방법을 잡을 거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전환사채를 어느 정도 발행을 시켜주거나 하겠죠. 딱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죠?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 제3자 배정에 대한 납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10월 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10월 10일 날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국 대선에서 지금 나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월 10일 날 납입이 되는 게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나이스 타이밍. EM 플러스한테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납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EM 플러스 뭐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을 때 그냥 자 여기서 EM 플러스를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고 했었을 때 2차 전지 방열 소재에 대한 특허까지 등록을 했다라는 소리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얘네들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요즘에 긍정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주죠. 그죠? 긍정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주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재료를 떠나서 지금 당장 EM 플러스에 대한 수가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EM 플러스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EM 플러스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좀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EM 플러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고 요 내용을 좀 말씀드렸죠. EM 플러스 영상 텔레그램 방 이제 몇 분 계실 텐데 금요일 날 EM 플러스 영상은 14시에 업로드가 된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타점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조금 잡아드릴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고 무작정 추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매수 타점과 이제 추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조금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미라클 경제 요 채널 있죠? 요 채널 자체로 딱 보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링크 여기다 넣어놨고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인 채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있죠? EM 플러스 금요일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인데 이 EM 플러스 영상 내용에도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여기다가 전부 다 밑에다가 전부 다 넣어놨어요.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요. 조인 채널 누르시면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입장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번호나 뭐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고 전부 다 100% 무료예요.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거고 EM 플러스 관련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미라클 경제가 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 남은 주말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자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